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의 건강상식을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수의사 유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췌장염 사료에 대해서 말씀을 해볼까 합니다. 앞선 영상에서 처방식 사료에 대해서 조금씩 언급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로 알러지 사료, 그 다음에 방광결석 설명했었죠. 오늘은 췌장염 사료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췌장이란 무엇일까요? 췌장은 강아지, 고양이들의 상복부에 위치하고 있는 소화장기예요. 소화장기라고만 하면 조금 부족할 수 있는데 췌장의 기능으로 첫 번째로 소화효소, 우리가 먹는 음식들을 소화할 수 있는 효소들을 분비하는 장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인슐린 분비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장기입니다. 췌장에 염증이 생기는 것, 이것을 바로 췌장염이라고 하는데 췌장의 기능에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염증이 생기면서 소화효소를 엄청나게 분비를 하게 되면서 주변의 자기의 조직까지 자가 조직을 괴사시키는 경우까지 있어서 생각보다 발병률도 높고 위험할 수도 있는 질환입니다.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바로 사료 얘기로 넘어갈 거예요.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치료는 특별한 췌장염 약이 없습니다. 되게 안타깝게도 약이 없어서 보통은 소화 상태를 도와주고 혈류량 개선을 도와주게 되고 염증을 개선시켜주고 그리고 통증 제어에 도움을 줘. 엄청 아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복부의 통증이 엄청 높아지면서 보통은 배 쪽을 만졌을 때 깨갱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혹은 구부정하게 기도하는 자세로 엉덩이를 들고 기지개 켜는 자세처럼 있기도 하고 아이들이 매우 구부려서 구석에 가 있기도 하고 보호자님들이 아기가 어디 아파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시기도 하고 혹은 소화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구토를 하게 되고 무름변, 특히 지방을 대사를 잘 못하게 되면서 지방 대사가 안 되다 보니 설사하면서 점액변을 누기도 하고 노란색 설사 혹은 보호자님들이 콧물처럼 보인다라고 젤리처럼 보인다라고도 설명을 하시고요. 혹은 회색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췌장염과 비슷한 증상들이 생기면 보호자님들이 내원을 하시게 되고 키트 검사, 초음파 검사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병력을 종합해서 췌장염이라고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치료약이 거의 없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수액, 그리고 항생제, 진통제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더 중요한 거는 식이 조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제로 삼은 요 사료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췌장염 하면 보통 알아왔던 환자분, 보호자님들이 저지방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췌장이 결국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모두를 분해하는 효소를 분비하지만 그 중에서도 단백질 그리고 지방 더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소화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보통 지방을 줄여주는 사료들을 먹으면 췌장이 일을 덜 하게 되고 췌장에 무리를 덜 주게 되니까 염증도 같이 깔아앉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처방식 사료들을 가지고 와봤어요. 로얄캐닌 가스트로인테스티널이라고 하는 로우팻. 항상 이 로우팻이라는 저지방을 읽으면은 보호자님들이 조금 더 기억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 다음에 힐스 아이디 로우팻이라고 적혔는데 이 아이디도 이 로얄캐닌 사료처럼 인테스티널 로우팻 이렇게 읽으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색깔만 보고도 구분하시기도 하니까 이 사료 기억해 두셨다가 우리 아이에게 급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사료는 조금 낯설어 하실 수도 있는데 앞 두 사료는 해외에서 온 거고 요거는 국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기호성도 높고 보호자님들이 잘 쓰셔가지고 일단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똑같이 저지방식이고 지방 함량을 조절해서 췌장에 무리가 덜 가게끔 그리고 소화율을 높게 하게끔 만들어진 사료예요. 사료를 볼 때 이런 식으로 성분 함량이 적혀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지방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보면은 조지방 5% 이상 이렇게 적혔습니다. 로얄캐닌의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맥스는 8%라고 나와요. 그래서 8에서 5% 정도 지방이 들어있는 조라는 말이 항상 붙는데 조는 순수한 지방만을 측정하지 못해서 조단백질, 조지방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조지방 5% 이상이면 엄청 적은 거예요. 시중에 일반 사료를 봤을 때 지방 함량이 보통은 12%에서 14% 혹은 16%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 함량을 엄청 낮췄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힐스 제품에도 똑같이 사료 뒷면에 조지방 5% 이상. 힐스는 최대 맥스가 7.5%라고 해요. 그래서 조금 더 기름기가 어떻게 보면 적나? 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두 사료 급여할 때 크게 차이는 두지 않는 편이고 항상 아기들이 잘 먹는 조금 더 기호성이 높은 사료로 선택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닥터 힐메딕스에서 나온 사료는 조지방이 8% 이상입니다. 조금 앞선 두 사료보다는 지방 함량이 조금 더 높은데요. 이 사료는 특징이 그래도 단백질을 가수분해를 약간 시켜서 알러지 반응도 약간은 제어해 줄 수 있는 사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췌장염이 많이 심하지 않은 아이들은 이 사료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보호자님들이 항상 처방식 사료 먹을 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어요. 언제까지 먹여야 하나요? 이 사료는 장기적으로 먹을 수 있는 사료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최소한 3개월은 급여를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췌장 보통 수치를 보면서 리파제 수치를 보면서 이렇게 췌장이 회복하는가를 측정을 하면서 혈액 검사를 하면서 따라오시게 될 텐데 회복을 했다 하더라도 한번 염증이 발생한 췌장은 또 탈이 나기 쉬워져요. 그리고 특히나 만성췌장염으로 이어지게 되면은 생각보다 이때까지 먹어왔던 사료인데 왜 탈이 날까요? 할 정도로 조그만한 자극에도 췌장이 일을 많이 하게 되고 염증을 발생시키고 심한 경우 개사성 췌장염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조심을 하는 게 좋다 해서 최소한 3개월 이상은 급여를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저희 집 아이 15살 아이도 요 로우펫 사료를 먹고 있어요. 특별히 췌장염 수치가 많이 높지는 않은데 담낭에 찌꺼기가 조금 차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 췌장은 간담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췌장의 위치가 상복부 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부 쪽에는 간도 있고 간 주변에 담낭도 있을 거고 그리고 위도 있고 그리고 십이지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설명이 조금 애매했는데 담낭에서도 담간이 십이지장으로 이어지게 되고 췌장에서도 췌간이 십이지장으로 이어지게 돼요. 이 두 개의 간은 굉장히 가까이 있어서 한 곳에 탈이 나게 되면 췌장에 탈이 나게 되면 십이지장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고 장염 증상을 발현하게 되고 그리고 담낭에도 영향을 주게 돼요. 똑같이 담낭에 문제가 생기면 췌장에도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담낭에는 기름기 적은 음식을 급여해야지 슬러지가 적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담낭을 미리 보호해서 췌장염 사료를 미리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님들도 보통 췌장염 단독으로 결국에는 노견에서는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적기 때문에 결국에는 간도 보게 되고 신장도 보게 되고 전체 혈량이 떨어지면 결국에 췌장이 탈이 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견의 경우에 심장병도 있고 콩팥도 있고 췌장염도 같이 병발하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에는 제가 3개월이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장기 복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멀쩡한 아이들이 굳이 미리 지방을 이렇게 줄여서 급여하실 필요는 없고요. 췌장염이 발생한 이력이 있다든지 그리고 담낭이 안 좋다든지 혹은 조금 노견이라든지 하면은 본인의 강아지에 맞게 사료를 선택해서 장기 복용도 가능하시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양이가 조금 빠진 것 같은데 고양이 췌장염은 단독으로 설명할 만큼 내용이 조금 달라요. 사료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자면 고양이 췌장염은 의외로
지방 함량의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는다고 해요. 신기하죠? 강아지들은 이렇게 지방을 제한을 하는데 고양이들은 지방을 크게 제한시키지 않고 그냥 소화 잘 되는, 아기가 잘 먹는 그런 사료들을 급여해서 관리를 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영양제, 췌장에도 영양제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보통 췌장 효소를 보조해주는 췌장 효소제를 첨가해주는 보조제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계열로 췌장을 보호해주는 그냥 항산화제와 항염증약, 그리고 간에 좋은 거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췌장을 보호할 수 있는 보조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췌장염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 보조제들을 급여를 모두 할 필요는 없고요. 아기가 자기가 소화 효소가 너무 분비를 못하는 췌장 외분비 부전 이런 것도 같이 의심되는 아이라면 췌장 효소를 같이 보조해 줄 수 있는 영양제를 미리 급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췌장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양제도 미리미리 췌장염을 앓고 있는 아이거나 걸렸던 아이라면 보조를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은 췌장염 그리고 췌장염에 급여하는 사료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는데요.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